안녕하십니까. 기본압축 핵심 뭐 다 때려 박아서 한꺼번에 하는 강의 표현대리 볼 차례입니다. 표현대리는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 즉 무권대리예요. 근데 상대방이 봤을 때 유권대리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무권대리니 유권대리와 같은 겉모습, 그걸 외관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추고 있어요. 그 상대방은 유권대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 의리 서류가 완벽해. 자, 그런데 그렇게 의리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유권대리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고 있더라. 본인이. 아버지의 땅에서 서류 위조해서 몰래 갖다 팔아먹는 게 아니고 본인 아버지가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더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러니까 협의의 무권들이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플러스 본인에게 뭔가 책임질 만한 사정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권대리를 표현대리라고 하게 됩니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원래 본인에게 무효인 대리행 효과를 본인에게 유효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따라서 무권대리인데 본인에게 유효가 될 뿐이에요. 즉 표현대리가 성립했다 해서 우리 추인에서 본 거하고 똑같이 그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전환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 본인과 소송이 붙은 상대방, 이 본인과 소송이 붙은 상대방이 소송에서 의리 유권대리다 이것만 주야장천 주장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유권대리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 서류가 완벽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병은 철석같이 유권대리로 믿는다 그랬죠. 소송에서도 따라서 유권대리만 주장한단 말이에요. 병이. 문제는 민사소송은요.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판단해줘요. 법원이. 그러니까 주장하지 않은 건 판단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유권대리만 오지게 주장하고 있다면 그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냐 말이죠. 안 돼 있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잖아요. 따라서 무권대리에 관한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은 유권대리만 오지게 주장한 거지 무권대리 일종인 표현대리는 주장하지 않은 거예요. 주장하지 않았으니까 법원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유형은 세 가지가 있어요.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129조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이. 세 가지.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 권한 넘은 표현들이,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이. 125조, 126조, 129조. 특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 지문을 보게 되면 그냥 제 125조의 표현들이, 제 126조의 표현들이, 제 129조의 표현들이라고만 출제가 돼요. 보통. 그러니까 125조 표현들이가 뭐고 126조의 표현들이가 뭐고 129조의 표현들이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 일단은 125조가 수요 표시, 126조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129조가 권한 소멸의 표현들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 표현대리가 성립했다 해서 바로 본인에게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왜? 그 표현대리의 결과가 상대방한테 불이익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소유 1억짜리를
상대방 병에게 2억에 팔았는데 표현대리가 성립했어. 그럼 이 결과는 병한테 불이익하잖아요. 그럼 이 병은요, 철회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병을 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막바로 표현대리가 성립했다 해서 막바로 갑에게 유효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병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직접 상대방, 병, 이 직접 상대방이 표현대리가 성립했다, 책임져라 라고 주장해야만 본인에게 효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지금 이 경우처럼 표현대리가 성립은 했지만 상대방한테 불이익해. 그럼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뭐 하면 돼? 철회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대리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막바로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상대방이 주장해야만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요. 딱 한 사람.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상대방의 승계인, 전득자, 얘가 아무리 선의무과실을 하더라도 얘는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인과 무권대리는 당연하고 상대방의 승계인, 전득자도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상대방이 만약에 표현대리를 주장했고요. 법원이 그걸 인정하게 되면 본인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때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라 하는 게 판례예요. 설령 상대방에게 을과 거래 행위를 할 때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본인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걸 참작해서 본인 책임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본인 책임을 감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5번 아까 말씀드렸죠.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사람, 표현대리를 통해서 보호받는 사람 누구만? 직접 상대방만. 단 그 표현대리 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했다. 절대적 무효죠. 당연히 표현대리 적용하면 안 되죠. 표현대리 행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어. 당연히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거기에 표현대리를 적용해서 본인에게 유효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가 나왔어요. 간단합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는 대리권을 수요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치 수요한 것처럼 표시한 걸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요한 적이 없어. 없는데 마치 수요한 것처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다녀요. 그걸 갑이 알아. 알면서도 그걸 승인 또는 묵인을 해. 이렇게 하고 있다면 갑이 을에게 매각 대리권을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매각을 하고 있는 것을 갑이 알면서도 그대로 묵인 승인했다. 이런 게 전형적인 대리권 수요 표시가 됩니다. 당연히 125조는요. 본인 갑과 무권대리인 을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어도 돼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126조는요. 을에게 기본 권한이 있어야 돼요. 129조는요. 을에게 권한이 있다가 소멸해야 돼요. 125조는 그런 거 없어요. 갑과 을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표현들이가 125조가 되는 거예요. 대리권 수요 표시. 자, 본인의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 표시는 마치 대리권을 준 것처럼 대리권을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 것처럼 거짓 사실 알리는 준법률 행위 중에서 관념의 통지고요. 의사표시 아닙니다.
표시 방법은 제한이 없죠. 서면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구두로 표시할 수도 있고 특정인에게 표시할 수도 있고 불특정 제3자에게 표시할 수도 있는데 다만 특정인에게 표시했을 때는 그 특정인과 거래해야만 125조가 적용이 됩니다. 갑이 병에게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표시했을 때 그 병과 거래했을 때만 125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수요 표시의 통지를 받은 자가 아닌 자와 을이 거래했어. 이거는 125조를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에게 표시할 수 있지만 특정인에게 표시했을 때는 그 특정인과 거래했을 때만 125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수요 표시가 이거예요. 대리권을 추단할 만한 직함, 대리권 또는 뭐 지배인 등등 그 직함, 명칭 등을 을이 사용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갑이 미리 승낙하거나 또는 그대로 묵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대리권 수요 표시가 됩니다. 부동산 매각을 의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장을 줬어. 등기 서류를 줬어. 뭘 부탁한 적이 없는데. 갑이 을에게 자기 이름을 사용할 것을 허락했어. 뭘 부탁한 적은 없어.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본인이 그걸 알면서도 그대로 방임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수요 표시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당연히 표시된 범위 내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표시된 범위를 넘어버리면 그때는 126조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특정인에게 통지한다 그랬죠. 통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그 특정인에게 통지를 했을 때 특정인에게 통지를 했을 때 그 사람하고 거래했을 때만 계약을 했을 때만 125조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광고 등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시했을 때는 이 광고 등을 통해서 표시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와 거래하면 125조가 적용이 되겠죠. 당연히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겠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당연히 125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125조에 편들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125조는 어찌됐건 수요 표시잖아요. 근데 수요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대리권 수요 표시만 성립이 되고요. 법정 대리권 수요 표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정 대리권은 본인이 수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125조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라고 보통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6조 권한 넘은 표현들이 대리인이 권한이 있어요. 예컨대 갑이 이렇게 담보대출을 받아오라고 권한을 줬어요. 근데 그걸 넘었어요. 매각을 해버렸어요. 이럴 때 적용되는 게 권한 넘은 표현들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이제 상대방인데요. 상대방이 을에게 매각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란 말이죠. 즉 을이 매각 관련된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서 상대방이 을에게 매각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의 의미가 됩니다. 역시 상대방 선이 무과실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 행위에 책임이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자신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돈을 빌려오라고 했는데 을이 매각을 한 경우와 같이 을에게 어떤 기본적인 권한이 있는데 을이 그걸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권한 넘은 표현들이 됩니다. 당연히 126조가 성립하려면 기본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125조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어떠한 권한도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권한 유월, 이 유월이 넘었다라는 뜻이에요. 소멸 129조 표현들이 성립할 여지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현재 대리권이 있는 자가 권한을 넘은 경우에 성립하는 거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권한이 있어서 그걸 넘은 경우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과거에 갔던 대리권이 소멸했어. 근데 대리행위가 있었어. 근데 상대방 선이 무과실이야. 그럼 129조예요. 근데 그 행위가 기존에 있었던 권한을 넘어서 그럴 때는 126조가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됐고 129조가 성립했다라는 말은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그 행위가 그 소멸하는 권한을 넘어버렸어요. 요때는 126조가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6조에서 중요한 게 기본 대리권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해당되는 거 키워드로 기억하세요. 법정 대리권 해당돼요. 임의 대리권 해당됩니다. 표현 대리권 좀 전에 봤죠. 129조를 대리권으로 해서 129조를 기본으로 해서 그걸 넘어버리면 126조가 성립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표현 대리권도 포함되고 등기 신청하라고 서류를 줬더니 매각을 했다. 되고 부관의 일상가사 대리권, 복 대리권, 사자 다 기본 대리권에 포함이 된단 말이죠. 자, 안 되는 거 기억합니다. 하나만 딱 기억합니다.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비법인 사단의 재산은 나중에 소유 가서 볼 거지만 총유예요. 그리고 그 비법인 사단의 재산, 총유라 그랬죠. 처분하려면 총회 결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처분했을 때 이 대표자를 기본 권한으로 보게 되면 그 권한을 넘은 행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를 기본 권한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126조가 성립할 여지가 없겠죠. 자, 기본 권한이 있을 건 두 번째, 그 권한을 넘는 행위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그 넘는 행위는 대리행위여야 돼요. 즉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본인인데 을이 갑으로 행세를 했어요. 을이 병한테 갑으로 행세를 했어요.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때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않는데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우리 대법원은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상대방을 극히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표현대리를 유추 적용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표현대리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게 바로 요 밑에 있는 판례입니다. 갑이 을에게 아파트 임대 권한을 줬어요. 근데 을이 병한테 갑으로 행세를 하여 임대했어요. 2년 뒤에 을이 또다시 갑으로 행세를 하여 매각을 했어요. 자, 임대 권한이 있는 자가 매각을 했으니까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느냐의 문제가 생겼는데 갑으로 행세를 했으니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더란 말이죠. 근데 우리 대법원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표현대리를 유추 적용해서 그 임대차 계약은 갑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판결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 멘트는 판례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을 하라고 대리권을 줬더니 매각을 해버렸어요. 등기 신청과 매각은 같은 종류도 아니고 비슷하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에 있는 행위와 그걸 넘는 행위는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정당한 이유가 뭐예요? 선이 무과실이죠. 이때 이 선이 무과실, 즉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시기, 계약 당시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계약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고요.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 을이 평판이 좋다 나쁘다, 을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평판, 이런 주관적인 거,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병이 을과 계약 당시에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들, 이걸 제대로 확인했는가. 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고 안 했다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행위 당시 재반 사정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26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29조는요.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인데요.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미성년의 자의 부모, 친권이라는 법정 대리권이 있는데 그 미성년의 자가 성년이 되면 친권이라는 법정 대리권이 소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가 이미 성년자가 된 자녀의 법률 행위를 대리하고 있더라. 근데 상대방은 이 자녀가 성년이 됐다는 사실, 즉 부모의 친권이라는 법정 대리권을 소멸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 이럴 때 성립하는 게 129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사실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고 다만 제3자가 과실로 알지 못하면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합치면 선이 무과실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 자, 요건 기본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과거의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가 있어야 돼. 자, 아까 담보대출을 받아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 권한이 소멸했어요. 그 권한이 소멸한 후에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권한이 소멸한 후에 매각을 해버린 경우, 그럼 위에 거는 소멸한 권한 범위 내죠. 이건 129조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이라고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는 어때요? 소멸한 권한의 범위를 넘었잖아요. 이땐 126조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그때는 129조가 아니라 116조의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일단 129조에서 하나 더 기억하실 게 이 4번이에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소멸했어요. 그 상태에서 복대리인을 선임했어요. 그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 대법원은 129조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2타임에 걸쳐서 무권 대리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협의 무권 대리와 지금 보신 표현 대리까지 합치면 무권 대리는 거의 완벽하게 준비가 되니까 반복해서 확인한 다음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웬만하면 다 풀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대리까지 다 살펴보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무효가 취소가 뭔지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